예, 시장 분석 그리고 수급 분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힌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저희들은 좀 다른 얘기 해보죠. 다보스 포럼. 네, 오늘부터 좀 열립니다. 예, 네. 연설까지 마무리가 된 상황인데 네. 좀 이거 어떻게 보시는지 어떤 이벤트로 또 어떤 포인트로 관전하시는지. 일단 오늘부터 나흘간 열리고요. 그리고 뭐 3천 명 정도 참석한다 그러는데 뭐 미국의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라든지 네. 독일의 메르켈 총리, 뭐 우리나라 뭐 총수들도 몇 번 참가하시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이 참석을 하시고 예. 뭐 이런 행사인데 자 올해의 성격은 이 핵심 주제를 딱 말씀드리면은 귀에 확 들어올 것 같아요. 화합과 지속 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 그러면서 이게 핵심 주제고 7개 주제가 이제 그 차례로 좀 들어 있는데 예.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작년에는 이제 그 화두가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이었어요. 근데 4차 산업혁명이란 놀라운 기술이 지금 나오면서 IMF 총재도 이제 지적을 했는데 대공황 때도 신기술이 나오고 이러다 보면은 반드시 따라나는 현상이 부의 불평등이에요. 네.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지고 인종 간의 갈등, 지역 간의 갈등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들이 적극적으로 강구되는 게 이번에 지금 다보스 포럼인 것 같고요. 뭐 핵심 포인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작년에 참석을 안 했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연방 정부 셧다운이다 이런 핑계였고 욕 먹기 싫어서 안 간 것 같아요. 작년에 특히 파리 기후 협약을 미국이 탈퇴한 상황이었는데 그렇죠. 기후 문제를 얘기하려다 보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빠져나와 버렸고 맥이 빠졌는데 올해는 아마 트럼프 대통령 연설에서는 최근의 분위기를 봐서는 자화자찬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좀 이렇게 예상을 해보고 네. 작년에 못했던 그 기후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 특히 지금 호주에 지금 그 대형 화재가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문제들까지 그 등장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또 환경 문제가 가장 큰 화두로 등장을 할 것 같고 툰베리 양이라고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17살짜리 환경운동가. 예. 이번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해요. 그 작년에 인물로 또 선정되기도 그렇죠, 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근데 그런 분위기를 봐서 아무래도 화두를 한 단어로 요약해보자 그러면 환경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예. 또 한 가지 이제 ESG라는 게 있는데요. ESG라는 거는 제가 겸손해서 영어는 평소에 잘 안 쓰는 편인데 environment 그 환경하고 예. 소셜 사회성 그다음에 governance 그러니까 그 지배 구조. 예. 한마디로 착한 기업, 사회에 도움되는 기업에 투자하는 그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그 ESG 펀드 규모가 작년에 200억 달러 규모로 아주 급증을 했습니다. 지금 그 차트에서 보면은 작년에 어마어마하게 급증을 했죠. 근데 올해 지금 ESG 펀드에 적극적으로 투자했다고 밝히고 있는 게 세계 1위의 자산운용사 블랙록이에요. 근데 블랙록의 대표도 이번에 참석을 해서 연설을 합니다. 그래서 아마도 작년에는 대체로 이제 트럼프 성토 대회가 됐었는데 올해는 환경이라든지 뭐 기후 변화 그 대응 이런 쪽으로 포커스가 강하게 맞춰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환경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지고 또 여기에 대한 발언이나 또 그러면 기사화도 많이 될 텐데 네. 시장의 눈으로 바라봤을 때 그러면 이 환경과 관련해서 투자 전략 우리는 또 짜볼 항상 만한 게 관련주를 항상 찾아보잖아요. 예. 관련주 찾아보는데 우리나라에서 사실 ESG 펀드가 활성화되어 있다면 그쪽에 투자를 권하고 싶은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 펀드 규모가 미미해요. 네. 뭐 투자하고 싶으면 해외 펀드 찾아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고 두 번째로는 환경하면 딱 생각할 수 있는 게 대체 에너지인데 뭐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근데 이쪽은 실적이 좀 너무 안 나오고 있어요. 예. 그렇다면 요약될 거는 딱 한 가지밖에 없지 않느냐. 전기차. 2차 전지. 사실 1월 달에 지금 그 전기차 2차 전지 배터리가 올라오고 있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 이런 이유도 어떤 그 세계적인 분위기도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하고 있고 유럽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탄소 배출량을 제로로 만든다고 얘기를 합니다. 올해부터는 감독을 강화하고 그래서 제가 연초에 특집으로 말씀드리면서 전기차 관련해서는 중국보다는 유럽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있다. 네. 중국 쪽 기업들 특히 우리나라에서 지금 뭐 그 LG화학이라든지 삼성 SDI, SK 이노베이션 유럽 쪽에 무지무지하게 증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드는 궁금점 하나가 갑자기 그 1월 달 들어서 배터리 시장 환경이 확 변한 것도 아닌데 1월 달에 배터리가 확 치고 올라갔잖아요. 네네. 그 배경을 한 가지만 꼽으려면은 테슬라 주가예요. 나스닥 100 종목 중에서 올해 가장 많이 올라간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네. 무려 올해 지금 그 22%가 올라갔어요. 이 얘기는 전기차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는 것이고
전기차 관련해서 어떤 좀 그 지표를 본다 그러면은 테슬라 주가를 보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 역시 뭐 수급을 살펴봐야 되는데 LG와 게르진사, SDI, 일진 머티리얼즈, 뭐 첨보 이런 정도 종목 정도가 제가 수급이 최근에 괜찮은 종목 정도를 꼽았는데 예. 오늘은 대체로 수급은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예. 참 다시금 느끼는 거지만 외국인이 삼성 SDI는 정말 많이 사고 있네요. 엄청 사랑하고 있고요. 예. 외국인 수급이 참 굉장히 좀 조금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리겠지만 긍정적인 부분이 사는 종목은 굉장히 열심히 사요. 네. 하루도 안 빼고 놓고 사는 종목들이 꽤 있습니다. 예. 그런 종목, 그래서 삼성 SDI도 뭐 일수로는 많이 사지는 않고 있는데 규모를 상당히 많이 사고 있고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다는 점 네. 긍정적입니다. 그러게요. 참 이렇게 수급 상황들도 체크하는 김에 이제 시장 관점에서 봤을 때도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의 비중이 뭐 계속 늘어나고 있고 네. 기관이 그렇게 팔았는데도 하루도 안 사요 코스피에서. 예, 근데 떠받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물론 개인의 매수세도 좀 크긴 합니다만은 네. 외국인의 이런 수급 동향 어떻게 분석하세요? 지금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 39%를 돌파했어요. 뚫었어요 어제. 그저께 뚫었죠. 근데 금요일 날 뚫었는데 이게 굉장히 아쉬운 게 뭐냐면은 저 파란 선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 비중이거든요. 쭉 위로 올라갔는데 빨간 선으로 나타낸 코스닥 같은 경우는 비중이 오히려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온기가 코스피 쪽으로만 좀 쏠리고 있다. 이게 네. 굉장히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자, 외국인이 이렇게 사고 있는 이유가 명확해요. 지금 작년 11월부터 지난주에도 제가 잠깐 한번 표를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이번 주에 업데이트해서 갖고 왔는데 대략 한 작년 11월부터 글로벌 주식 펀드 자금이 미국에서도 빠져나가고 유럽에서도 빠져나가고 이 자금이 신흥국으로 몰리고 있습니다. 네. 그 원인은 여러 가지를 꼽을 수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11월이면 시기적으로 미국, 중국 간의 무역 협상이 좀 사인을 할 것이다. 네. 이런 기대감이 높았던 시점이고 실제로 1월 달에 사인을 했어요. 이런 기대감이 높았던 게 이제 첫 번째 원인으로 꼽을 수가 있을 것이고 두 번째는 글로벌 경기가 뭐 IMF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낮추긴 했는데 네. 경기 선행지수 측면에서 보면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신호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특히 경기 저점 신호를 한 달 앞당겼어요. 그래서 OECD 전체 회원국 선행지수가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덩달아 3개월 연속 플러스를 기록하고 있고 중국은 9달째 좀 연속으로 좀 늘어나고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11월 지표 중에서 좀 눈여겨봐야 될 국가가 독일인데요. 네. 독일도 눈에 띄게 좋아지고 있어요. 독일이 좋아진다는 얘기는 제조업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좀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우리나라 신흥국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비중이 작년 7월까지는 쭉 줄었었거든요. 근데 7월 이후로 1월까지 지금 다시 쭉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렇다면은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비중이 높아지는 현상은 어쩌면 당연한 현상인데 정말 아쉬운 거는 그 현상이 왜 코스피에만 머물고 코스닥에는 그 온기가 안 퍼지는지 네, 네. 이 부분이 아주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예.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전망도 해보도록 할 텐데 뭐 지금까지 지표상으로 봤을 때는 더 좋아질 수 있겠으나 좀 외국인의 매수세가 좀 이어지다 보니까 그리고 삼성전자가 많이 오르다 보니까 다시 30% 캡 얘기도 하고 네. 뭐 외국인 비중이 코스피에서 40% 육박한다라는 얘기는 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 싶기도 하거든요. 좀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더 들어올 수도 있죠. 일단은 긍정적인 요인이 저는 제일 좀 반가운 소식이 남들은 반대로 해석하는 쪽도 있지만 미중 2단계 무역 협상을 선거 뒤로 대선 뒤로 미루고 그랬다는 게 예. 아무래도 협상하다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 성향으로 봐서는 뭐 어떤 돌발적인 노이즈가 그러겠죠. 발생할지 예상 못합니다. 근데 네. 뒤로 미뤄졌다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변수가 이제 중동 지역 문제였는데 중동 지역 문제도 지금은 물밑으로 가라앉았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게요, 네. 뭐 짜고 치는 고스톱 시나리오가 있었다는 게 좀 네. 반격이 얘기가 지금 전해졌고 특히나 민항기 오격출을 한 바람에 네. 어떤 반미 정서 이런 거를 결집하는 힘도 좀 떨어졌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도 좀 물밑 속으로 들어갔고 뭐 어떤 글로벌 불확실성 뭐 우한 폐렴까지 얘기한 사람도 있는데 사실 어제부터 시장 빠지니까 우한 폐렴 얘기하는데 이건 좀 악재를 좀 갖다 붙이는 얘기인가 아닌가. 물론 지금 춘제를 앞두고 있다는 점 그리고 네. 우리나라하고 중국하고 분위기가 좋아진 점에서 이런 게 발생했다는 건 부담이 될 수 있는데 예. 과거 이제 사례를 살펴보면은 사스 2013년 또 사스 때문에 주시장 빠졌다고 얘기하는데 이때는 이라크전 때문에 빠진 거고요. 그 이외에 이제 뭐 신종 플루라든지 메르스라든지 이때 시장 기조가 바뀐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매수를 조금 더 기대를 해보는데 전략상으로 보면은 조금 생각해볼 부분이 있어요.
자, 그 올해 1월 달에 외국인이 그 코스피에서 가장 많이 산 5종목, 기관이 많이 산 5종목하고 코스닥에서 똑같은 5종목씩을 뽑아서 예. 수익률을 한번 비교해 봤어요. 네. 그랬는데 코스피는 외국인 수익률이 더 높았는데 거의 엇비슷합니다. 10점 몇 %하고 뭐 9.8% 거의 유사하죠. 근데 코스닥은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는데 코스닥은 기관 수급이 더 중요하다. 기관이 1월 달에 코스닥을 파는데 사는 종목은 수익률이 더 높다. 좀 이렇게 좀 자주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은 코스피는 외국인 사는 종목을 열심히 봐야 될 것 같고 코스닥은 반대로 기관이 사는 종목을 열심히 봐야 됐고 좀 이랬습니다. 그래서 종목을 한번 꼽아봤는데요. 코스피 외국인이 많이 사고 있는 종목은 삼성전자, 전기, 역시 뭐 SDI, 포스코, 테슬라. 지금 그 빨간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그 쌍끌이 매수가 나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코스닥은 뭐 타크윙이라든지 메디톡스, YG엔터, 뭐 유니테스트, 뭐 파라다이스 이런 종목들인데 수급도 이렇게 좀 구분해서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1월 순매수 탑5 종목까지 이렇게 살펴봤고요. 이번 한 주 전체적인 수급 동향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떻게 분석이 됩니까? 며칠간 수급을 좀 볼까 하다가 오늘은 화요일이었고 그냥 어제 하루짜리만 좀 일단 하기로 했는데 코스피는 진짜 국내 기관 너무합니다. 하루도 안 삽니다. 근데 어제 굉장히 강하게 좀 그 쌍끌이 매수가 나왔던 종목이 딱 한 종목이 나와요. LG화학입니다. 그렇죠, 네. 역시 뭐 LG화학하고 현대차하고 같이 이제 협력해서 네. 뭔가를 하긴 할 것 같아요. 아직 확정된 건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연속성은 또 부족해요. 오늘 시장 분위기가 좀 밀리다 보니까 네. LG화학은 현재로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시에 매도하고 있는 걸로 현재 추정이 되고 있는데 연속성을 확인할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근데 그 외국인 매매는 그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매매 규모가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많이 팔지도 않고 많이 사지도 않고 있고 뭐 이런 그렇죠. 양상인 것 같고요. 코스닥에서는 SKC 코롱 PI를 어제 그 강하게 매수하면서 결국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로 주가를 좀 이끌었습니다. 근데 외국인 사는 종목들 이렇게 살펴보면은 5종목이 다 5G라든지 그러게요. 반도체 관련주 이런 쪽으로 거의 좀 그 집중이 돼 있다. 그래서 뭐 오늘 시장 흐름 보면은 5G가 그 단연 좀 치고 나가는 흐름이잖아요. 그래서 좀 외국인 수급은 이쪽에 집중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혹시 뭐 그런 쪽도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어쨌든 전체적으로 코스닥 수급은 외국인보다는 기관 수급에 좀 집중하자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동향들 함께 살펴보면서 코스피 그리고 코스닥 종목이나 전략에 따라서 어떤 수급 주체들을 더 집중해야 되는지까지 함께 들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 전략도 한번 짚어주시죠. 자 이제 뭐 금요일부터 연휴인데 연휴가 그렇게 길진 않죠. 네. 그래서 뭐 특히 우한 폐렴이든지 뭐든지 뭐 이렇게 해서 주식 비중 줄이고 가야 되는 게 아닌가 좀 이런 생각하는 투자자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나라 중국의 춘제는 연휴가 길지만 우리나라는 길지 않기 때문에 네. 무리하게 주식 비중을 좀 줄여서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굉장히 지금 현재 시장 흐름이 알게 모르게 순환매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순환매라는 게 전체적인 낙폭과대주라든지 이쪽으로도 좀 그 매기가 돌아가는 경우가 있는데 낙폭과대주 같은 경우는 순환매가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뜬금없이 뭐 화학주가 한번 올라간다든지 정유주가 올라간다든지 지금 분위기에 올라갈 분위기는 아닌데 근데 연속성이 굉장히 좀 약해요. 근데 연속성이 나오고 있는 쪽은 역시 시장의 핵심 테마를 이루고 있는 종목들. 그러니까 한알령 같은 경우도 지금 최근에 좀 부담은 될 수 있어요. 이쪽은 네. 조금 약간 논의를 하더라도 소부장이라든지 뭐 2차 전지라든지 오늘 5G가 올라오는 걸 봐서는 핵심 테마 간의 어떤 그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순환매가 이루어진다는 얘기는 핵심 테마를 접근하더라도 쫓아가서 살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네. 조정 받을 때 사다. 핵심 테마 내에서 접근할 때 순환매에 맞게 대응하자.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순환매가 또 워낙 짧게 이루어지고 있고 테마별로 이렇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따라가기가 쉽지 않은데요. 이럴 때는 글쎄요, 너무 쫓아가는데 급급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천천히 가는 것도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순환매 흐름에 좀 유의하자라고까지 투자 조언 들어봤고요. 지금까지 더인트 이상준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저희들도 그리고 여기서 바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도 끝까지 신중하게 선택 잘 하시고요. 저희들은 내일 이 시간에 또 새로운 종목들과 전략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